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큰 기대를 걸었던 이벤트였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직접 만나면서 많은 투자자들은 두 나라가 오랫동안 이어온 무역 갈등과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했던 관세를 일부 완화하거나 반도체와 AI, 기술 규제를 완화하는 식의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에 시장은 큰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담 결과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겠다,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발표만 내놓았을 뿐 투자자들이 원했던 실질적인 경제 합의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실제로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선물은 없었던 셈입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빠르게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를 이끌어오던 AI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불안이 커졌습니다. 엔비디아나 AMD 같은 기업들은 중국 시장 비중이 상당히 큰데 미중 갈등이 계속되면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이나 규제 강화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뉴욕 증시는 회담 직후 급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같은 시기에 발표된 미국의 생산자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크게 상승한 것입니다. 생산자물가 지수는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 때 드는 비용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것이 급등했다는 것은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가가 오르면 결국 소비자 가격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해왔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물가가 다시 불안해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금리 인하는커녕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채권 시장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급등한 것입니다.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시장이 앞으로도 고금리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들은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소비자들도 대출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높아지고 기업 투자 비용도 증가합니다. 결국 경제 전체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특히 성장주와 기술주들은 미래의 성장 기대를 바탕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금리가 올라가면 그런 미래 가치가 할인되기 때문에 주가가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는 AI 산업의 강력한 성장, 기대와 고금리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와 기술혁명의 미래는 여전히 밝아 보이지만 현실의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그 속도를 늦추고 있다. 결국 앞으로 시장의 방향은 몇 가지 핵심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물가가 다시 안정될지, 연준이 실제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지, 그리고 미중 갈등이 완화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